지난 영상에서 학교 경제학이라는 저의 야매 이론으로 한 반에 30등이 있는데 최상위권과 중위권, 하위권이 1등부터 10등, 30등까지 있고 10등까지는 S대를 진학하고 20등까지는 K대, 30등은 Y대. 그리고 입결은 각각 90점, 70점, 50점 이하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영상에서 강남 부동산 가격이 내려도 어차피 내가 살 수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C그룹도 당연히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가격이 좀 내려간다고 해서 내가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강남 집값, 서울 집값을 때려잡으라고 분노하는 걸까요? 왜 정책 이반자들은 효과도 없는 규제를 계속 쏟아낼까요? 지금 S대학교를 장악한 A그룹 선배들의 입학 당시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20년 전, 30년 전에는요, 이 S대학교의 입결이 90점이 아니라 50점, 60점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C그룹과 비슷한 점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즉, 지금의 A그룹 기성세대들은 과거에 이런 그렇게 높지 않은 점수로 이 학교에 비교적 쉽게 입학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학교 주변에 지하철이 뚫리고 좋은 게 막 많이 들어오고 대기업들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S대학교의 명성과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은 입결이 90점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학교에 진학하려는 이 C그룹의 사람들이 이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럼 눈이 뒤집히겠죠? 아니, 저 사람들은 나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실력이었는데, 비슷한 실력인데, 그럼 완전 꿀빨면서 들어가가지고, 먼저 선점했다는 이유로, 지금은 이제 90점짜리의 학교 졸업장을 쥐고 잘난 척을 하네? 여기서 걷잡을 수 없는 상대적 박탈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본질은 경제학적으로 이득을 얻느냐가 아닙니다. 철저히 심리적으로 질투심, 복수심 그런 겁니다. 내가 어차피 S대학에 못 들어가는데 저 50점, 60점으로 들어가 놓고 호의호식하는 그런 선배라는 사람들이 꼴 보기 싫다. 나랑 어떻게 보면 비슷했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운빨로 저렇게 이득을 누리는 거 이게 맞나? 너무 불공평하다.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를 박탈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대중이 강남 규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같은 과격한 규제안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내가 박탈감을 느꼈으니까 상대방도 그런 거를 느끼게 하겠다. 그런 심리적인 끌어내리기인 거죠.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끌어내리기 정책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역효과를 낳습니다. 첫 번째 역효과는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C그룹의 분노를 잠재우겠다고 시험 제도를 극도로 복잡하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시험이 아니라 부모의 인맥으로 그런 증명서 같은 거를 발급받는다든지, 시험을 볼 때마다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킨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대출 규제겠죠? 그런 거를 내게 만들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부모가 막강하게 자금을 지원해서 그 혜택을 보는 그런 기존 A그룹의 자녀들만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자수성가해서 올라가려던 B그룹에서 올라가려던 학생들, 그런 학생들의 사다리만 완전히 부서지는 겁니다. 실제로 대출을 한 푼도 안 내주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시행이 되면 그때 이 S대에 들어가는 강남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대출이 필요 없는 찐 부자들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역효과는 하향평준화에 덧칩니다. 만약에 C그룹의 요구대로 S그룹을 가치를 강제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학교를 인프라 투자 안 하고 교수들도 다 해고시키고 그래서 학교를 완전히 안 좋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S대학교가 30점짜리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C의 삶이 나아질까요? 그렇다고 볼 수가 없는 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었는데 경쟁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에 인재 양성하는 시스템이 붕괴하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을 때려잡겠다고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것을 다 막아버리면 결국은 서울 전체 주거 환경이 노후화되고 공급이 씨가 마르면서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그런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게임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 경제학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강남 집값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기존에 먼저 들어간 사람들의 학위를 박탈하거나 강제로 뺏어서 그런 것보다 또는 커트라인을 억지로 몇 점 낮추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답은 S대학교의 정원을 늘리는 것. 즉,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10명만 뽑던 S대학교의 정원을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S대 타이틀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희소 가치는 떨어지고 입결도 낮아질 겁니다. 부동산 시장도 이거와 같습니다. 강남이라는 입지를 인위적으로 억누를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매력적인 학군, 교통망, 쾌적한 인프라 그런 걸 갖춘 또 다른 강남 또 다른 강남을 시장에 끊임없이 공급을 해야 됩니다. 정원을 늘려야 비로소 비정상적으로 그들만의 리그 그런 폭등을 멈추고 시장이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서울은 이미 남는 땅이 없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로 공급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를 추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래가지고 Y대학교의 정원만 주구장창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100명으로 늘린다고 해도 아무도 Y대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어서 정원 미달이 날 것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입지가 좋지 않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형태의 주택 공급은 여기 아무리 많이 늘려봤자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부동산 문제는 감정적으로 복수심에 불타거나 기득권을 악마화해서 끌어내리는 걸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이라는 논리적인 시장 원칙, 시장 법칙으로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저의 학교 경제학 야매 이론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